물 얘기하는 참에 오세훈 수상택시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수상택시가 억지로 오픈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랬는데 아직도 정상적으로 배들이 납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210억을 선급을 줬는데 예? 업체가 가서 확인해 보니 용접기도 없는 공장이란 말이야. 그냥 빈 창고 같은 공터만 있는 회사에다 이걸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비리 있는 거 아니냐. 송 작가는 명태균이하고 뭔가 거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련된 기사 내용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6척의 한강 수상버스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도된 한강버스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그건 전 공장에서만, 여기 말고 추가로 지어준 이상한 공장에서가 아니라 원래 그 회사에 12척을 줬다가 2척만 납품을 받고 10척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적으로 들어온 건 그 2척이고 나머지 10척은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심지어 계약을 따놓고 업체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도 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막대한 재정 낭비와 안전 문제로 시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6척을 여기 도입해가지고 한강버스 운행하겠다라고 지금 오세훈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은성이라는 데서 12척을 다 하기로 했는데 58억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가덕중공업이라고 하는 두 척. 예, 두 척을 58억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덕에서는 올 3월 달 이전에, 그러니까 올 초에, 2025년 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까지도 안 하고 올 그렇죠. 초에도 못 들어온 상태에서 이미 두 채에 210억 원이 나갔다는 거죠. 200억 원이 넘는 선 지급금을 받고도 1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단 한 척의 배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배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날려먹은 겁니다. 아마 조사 들어가면 문 닫고 튈 거예요. 자, 한강버스는 당초 작년 10월에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에서 다시 6월로 그리고 다시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건조와 인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모두 12척이 운행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9월 18일 날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게 통해. 두 척만 갖고 돌리는 거죠. 미쳤네, 진짜. 한강에 유람선도 7, 8척이에요, 지금. 근데 수상버스를 한다고 하면서 2척밖에 안 해놓고 210억은 지금 날라간 돈 같아요. 업체 부도나고 튈 것 이거 다 같아요. 서울시 세금 아니야, 이거? 더 웃긴 거는 너무 웃긴 게 뭐라는 줄 알아요? 오세훈이가 아유 감사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와서? 있어요. 네, 감사하겠다. 1년 동안 감사하고 임기 끝나버리면 튀는 이거는 거니까. 수사해야 될 상황 같은데. 아유 이 정도면? 여기 실무자들도 중간에 업체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업체 바꾸면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늘어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나한테 올리더라고. 오세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올린 놈이 잘못한 거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내가 용인했다. 근데 여기에 또 대합실이 있어요. 이 수상버스 정류장.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거 짓는데 310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한 업체가 이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가 갖고 운영 수익의 이 49%를 갖고 가게끔 돼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 회사가 실적이 있거나 무슨 뭐 큰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개인. 심지어 사무실 주소 공유 오피스야. 근데 공유 오피스에서 등록을 한 개인이 수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310억을 시비로 지어서 운영하는 터미널을 그냥 공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49%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익을 그냥 운영이 되게 되면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공사도 부실 공사를 해갖고
설계사들이 이거 비 오면 떠내려간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대충 이걸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기사가 오세훈 감사하겠다 이러고 헤드라인 해가지고 막 하니까 누가 보면은 이거는 오세훈하고 상관없는 건 줄. 서울시가 했는데 뭘 상관이 없어, 상관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서울시가 집행을 하고 서울시가 돈도 다 쓰고 배도 서울시 돈으로 샀고 그 정류장도 터미널도 서울시 돈으로 지었는데 이걸 운영해서 해먹는 놈들은 업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신상 초짜 업체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안 이상해? 공장도 없는 업체가 뭘 합니까? 용접기도 없는 업체가 무슨 배를 만들며 아휴. 공유 오피스 쓰는 개인이 무슨 자격으로 300억짜리 터미널을 49% 지분으로 운영을 하냐고. 문제는 또 이게 들인 돈이 있잖아요. 여기에만 벌써 투입된 게 배값이고 배값이고 터미널 값만 하더라도 이미 500억인 거고, 나머지까지 추가로 다 들어오려면 1,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근데 얘가 풀로 차가지고 운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운영 수익이 최소 200억은 돼야 여기 투자한 돈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적자가 안 난대. 상환이 가능한 거야. 서울시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400억도 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0억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를 지어갖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 시점부터 투자된 거 말고 운영비에서만 150억 이상씩 매년 적자를 보는 사업을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거야. 그나마 교통에 도움이 되기나 해? 안 돼. 빠르기나 해? 안 돼. 누가 이걸 타겠냐고요. 아니, 배 타고 잠실에서 여의도 와가지고 선착장에서 15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 계단을 타고. 요금이요. 편도 3,000원이고 청소년 1,800원이고 어린이 1,100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유람선 사업을 해.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급행도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누가 그 급한 시간에 말씀하신 것 15분을 내려. 15분을 걸어 내려갖고 타고 15분을 걸어 올라가갖고 거기서 환승하고 가야 돼. 그걸 누가 하겠어요? 병신, 지도 쳐넣어야 않을 돼. 거면서. 쳐넣어야 돼. 쳐넣어야 될 인간들이 너무 많다, 진짜. 태균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얘 잡아 넣는다고 그러더니 너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줬더니 얘가 임기를 마칠 것 같아요. 임기를 마치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 튀면은 아니야. 물론 튀어도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자기가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끝난 다음에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직도 1,000억을 더 쳐바른 다음에 그거 다 해놓고 감사를 하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있을지 없을지 그럼 모르는 당연히 거예요. 없지. 돈을 받아서 쓸 때는 내가 있어. 근데 그 사업이 끝날 땐 내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정말 무책임하다. 그거는 오세훈이 남긴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준비해야 될 준비금을 빼가지고, 시민 소비 쿠폰을 줘가지고, 서울시가 오세훈 이번 시장 임기 때만 빚이 2,500억이 늘었대요. 그래 놓고 그 핑계를 소비 쿠폰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망했다. 2,500억을 소비 쿠폰을 차라리 썼어봐라, 서울시가. 아무튼 이런 놈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엄 때는 어쨌는지 아세요? 지금 그 국진당 소속의 그 행정지자체장들이 전현희 대표 그 얘기에 의하면 계엄 당일날 관공서 문을 잠그고 비상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계엄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상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야. 국진당 이 지자체들 장들만 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한테도 홍보가 간 거야. 계엄 때린다고. 그래서 사후 문건 나눠 받았던 그 장관들처럼 얘네들한테도 어떤 형태의 문건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자, 그 전현희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특검 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안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냐면은 내란의 밤 당시 광역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건도 깜깜무소식입니다.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임기 안에 해갖고 이 새끼들 잡아 쳐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감옥에 쳐넣고 수사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올해 안에 빠른 수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추가 정보들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짐지자체장 다 조사해봐야 돼. 오세훈, 유정복, 김진태 다 국짐이잖아요. 근데 박형준은 왜 빠졌지? 박형준도 뭐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다 국짐은 다 봐야 돼, 이거. 싹 다 봐야 돼. 그래서 자, 어디까지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까지도 전부 다 내란 연루 세력으로 조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진짜 큰 사건이었네요. 아오지로 모자라. 아오지로 모자라. 이렇게 되면 아우지 말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시베리아 쪽까지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까지 확대를 해갖고 얘네들을 원정 투옥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북한도 이런 악질 종자들은 안 받을 거라고 할 것 같은데 무르린다고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북한에 이 내란 동조자들을 보내게 되면 김정은이가 자신의 연루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얘들을 좀 살살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인도 지금 이 내란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미 북한 쪽에도 이와 관련한 상당한 사전 고지와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12월 초에 변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중국 쪽 지역 동포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오래전에 퍼졌던 게 11월 말부터 퍼져 있던 게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랑 내통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봐야 됩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방첩사 안에서 또는 정보산업 방첩사 안에서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자료 있을 텐데. 그래서 방첩사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안에 있는 문건들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폐기가 소용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2부 순서에 여러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힐링 타임을 좀 일찍 갖고요. 2부에 내란 관련한 그리고 김건희 관련한 추가 내용들, 큰 폭로가 터졌거든요. 서버를 찾았어요. 관련된 내용들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